헤르페스가 가장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혹시 피곤하면 가끔씩 입술 주위가 헐고 물집이 잡히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즉 herpes simplex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감염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50대 한국인의 약 90%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체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HSV1과 HSV2입니다. 1형 타입은 주로 입술 주변에 물집을 형성하는 구순포진을 일으키고 2형은 성기의 단순포진을 유발합니다. 입술이나 입 안, 그리고 생식기를 덮고 있는 촉촉한 피부를 점막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주로 이 점막을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된 사람과의 키스나 접촉으로 입술 주위나 구강 점막을 통해 감염되고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기에 전염이 됩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안구 점막에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끔은 손이나 손가락 같은 피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herpes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물집이 없을 때도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증상 배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집이 생기거나 물집이 터질 때가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방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입술 주위에 생긴 물집 안에는 세포를 터뜨리고 나온 바이러스들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시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수포성 병변입니다. 구순 헤르페스의 경우 입술 주변에 수포가 생기고 생식기 헤르페스에서는 외음부나 음경에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포가 며칠 후 터지고 딱지가 생기면서 따로 치료가 없이도 6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아물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경우에는 수포 외에도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첫 감염 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그 이후에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 시에는 주로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은 따로 없이 첫 번째 감염보다 경미한 형태의 수포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감염자들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무증상 감염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가 필요한데요. 환자의 히스토리나 헤르페스의 특징적인 소견을 통해 대부분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가 가장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동영상에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일주일 정도면 감기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고 심지어 코로나의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 감염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헤르페스는 1억 년 전 포유류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동물과 인간을 숙주로 해서 함께 진화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숨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신경세포 안에 잠복해서 숨어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는 신경세포 안 내부까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이 신경세포 안에 조용히 숨어 살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몰래 나와서 다시 세포들을 감염시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인구 중 상당수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염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개인의 면역 체계의 반응 차이 때문입니다. 헤르페스 재발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들 중 일부분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선 개인의 면역 체계의 차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강한 면역 반응으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재발이 잦은 사람들을 보면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 변이는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발 빈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수면 부족 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헤르페스의 재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도 헤르페스 재발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주요 치료제는 항바이러스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에이사이클로비어, 발라사이클로비어, 파마사이클로비어 등이 있는데, 이들 약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치유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약물들은 감염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줍니다. 1세대 헤르페스 약물인 에이사이클로비어는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약물과 작용 기전은 동일하지만 이 약물이 몸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서 자주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 개량된 형태의 발라사이클로비어와 팸사이클로비어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첫 감염 시 그리고 재발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감염이 발생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상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발이 있을 경우에도 증상 초기에 약물을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만약 재발이 잦다면 낮은 용량의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장기 예방요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재발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항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의 적절한 타이밍은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 포진은 재발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재발의 첫 증상을 인지하게 될 때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프리드롬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전조 증상입니다. 프리드롬이란 아직 임상적으로, 즉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환자만 느낄 수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입술 주위, 물집이 생길 자리가 약간 붓는 것 같고 간질거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초기에 느낌이 옵니다. 이 시점은 신경세포 안에 숨어 살던 바이러스가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키고 바이러스 복제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 가능한 빨리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하면 유전자 복제를 억제해서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집이 생기더라도 물집이 작고 회복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포 안에서 왕성하게 복제되기 때문에 약을 먹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가 자주 재발하는 사람이라면 상비약으로 약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전조 증상이 느껴졌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재발을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이 도움이 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노출, 과도한 피로, 호르몬 변화와 같은 재발을 촉진하는 요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백신 개발 등 치료제 발전으로 헤르페스의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헤르페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